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유례없는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자, 지금 당원 투표율이 이번에는 50%를 돌파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막바지에 돌입했습니다. 자, 지금 투표를 보면 50% 돌파도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나경원, 주호영, 이준석, 홍문표, 조경태 5명의 당권 후보 경쟁자들은 토론을 벌였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TV 토론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윤석열 전 총장을 둘러싸고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또 주호영, 이준석 후보의 공격에 나경원 후보는 눈물을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자,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준석 후보가 제기한 이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이 경찰,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쨌든 오늘도 뜨거운 썰전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당대표 경선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며 이런 높은 당대표 투표율은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미 이 최근 10년 동안의 당대표 당원 투표율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서청원, 김무성 두 사람이 붙었던 2014년 7.114 전당대회의 당원 투표율은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벌어진 걸까요?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것이라는 희망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초선 의원들이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이준석, 이번에는 초선도 아니고 영선입니다. 배지를 단 적이 없는 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참가하면서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흥행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경륜이 있는 5선 의원, 자, 주호영 의원, 조경태 의원이 참전했고 4선인 나경원 전 의원, 홍문표 의원이 참전했습니다. 특히 원래는 빅2라고 불렸던 나경원, 주호영 후보의 뜨거운 반격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압도하더라도 70%인 당원 투표를 장악하면 후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후보가 당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2019년 2월 황교안, 오세훈의 경쟁에서 오세훈이 과반 정도의 압도적인 국민 여론조사를 이겼지만 결과는 당원 투표에서 이겼던 황교안 대표가 탄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룰은 똑같이 70%가 당원 투표, 30%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였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보일 수 있을까? 이번에 이준석 후보는 당원 여론조사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원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당원 여론조사는 연령별로 당원들의 이 여론을 듣는 것이지만 지금 국민의힘 당원 분포는 상당히 다릅니다. 자,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부터 실시하고 있는 대의원, 책임당원, 일반당원 등 32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선거인단 8천 명을 32만 8천 명을 대상으로 한 이 모바일 투표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투표율은 35.67%입니다. 자, 첫날 투표 어제는 25.83%였습니다. 자, 오후 4시 기준으로 35.67%입니다. 자, 당 안팎에서는 이번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최근 10년간 최고 투표는 넘어섰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까지 해도 이길 겁니다. 그 전에는 그러나 이 방식이 좀 틀렸습니다. 자, 이 기간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시점은 김무성, 서청원 두 사람이 붙었던 2014년 7.114 전당대회, 당시 당 이름은 새누리당이었습니다. 그때 31.7%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후 4시 현재 이미 이 31.7%는 돌파했습니다. 자, 2011년 7월 전당대회 때부터 현차제로 바뀌었습니다. 2011년 7월 전당대회 때 당대표는 홍준표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자, 그런데 2010년 이전에 진행된 투표는 지금과는 좀 달랐습니다. 투표율 비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당시에는 대의원만을 대상으로
체육관에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일반 당원, 책임 당원은 제외됐습니다. 자, 이 대의원들을 선정해서 전부 대의원들이 전당대회장으로 옵니다. 그래서 투표를 했습니다. 저도 이때 국회를 했기 때문에 기억납니다. 그때 뭐 당연마다 어쨌든 버스를 타고 다 와서 도시락도 먹고 투표도 하고, 아무튼 그때는 직접 투표했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모바일 투표입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이 투표율이 압도적으로 나온 것은 아마도 모바일 투표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르신들도 이 모바일 투표에 아주 익숙한 모양입니다. 지금 당 안팎에서는 50% 돌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당원 구성을 보면요, 여론조사는 좀 다릅니다. 40대 이하가 27.4%입니다. 40대 이하가 27.4%. 자, 50대가 30.6%입니다. 60대 이상이 42%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72.6%, 72.6%가 50대 이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에는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렇게 이 연령별로 감안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당원 투표는 다른 겁니다. 당원 투표율은 이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게 40대 이하가 27.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원 구성 비율이 이렇다는 겁니다. 50대 이상이 72.6%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자, 20대, 30대, 2030은 15%대 미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모바일 투표만으로 지금 이미 30%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자, 지금 이대로 끝나면요, 내일 모레 이틀 동안 ARS 보충조사가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원 투표는 7, 8, 9, 10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7일, 8일은 모바일 투표입니다. 그런데 7일, 8일 모바일 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인단 역시 9일, 10일 이틀 동안 ARS 투표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7, 8일 당원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들도 내일 모레 ARS 투표 전화를 받고 답을 한다면 50%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자, 추가로 진행되는 ARS 투표 결과 굉장히 주목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높은 뜨거운 투표율이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가? 자, 이준석 후보 측은 지금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당원 투표에서 이렇게 열기가 높은 것은 조직표가 아니라 일반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투표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준석은 그래서 본인이 될 거랍니다. 나경원, 주호영, 다른 중진 의원들 생각은 다릅니다. 자,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고 지금 이 당원 투표는 자발적으로 하는 투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심은 우리한테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것이 맞을지는 모릅니다. 이준석은 밴드웨건 효과를 주장하고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이 네 사람은 이준석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반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결과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 솔직히. 그래도 이준석 후보가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나경원, 주호영 이 두 사람으로 표가 나뉠 경우입니다. 아니면 특정 후보로 집중된다면 충분히 이준석 후보를 제압하고 당대표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자, 내일 모레 이틀 동안은 또한 국민여론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조사 결과와 합산을 하게 됩니다. 70%는 당원투표, 30%는 국민여론조사 결과. 자, 11일 오전 전당대회에서 발표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5명의 당대표 후보들은 뜨거운 썰전을 벌였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다 떠나서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돌풍은 대한민국 정당사에 기록될 만큼 대단합니다. 자, 9일 10일 ARS 조사까지 추가를 하게 되면 당원 투표율이 50%를 넘을까요? 저는 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